신통방통한 세상의 모든 고양이 채널입니다. 락토페린이라고 그래갖고 세모고 집사님들하고 고양이 키우시는 집사님들은 대부분 많이 하십니다. 요즘은 강아지들도 먹이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의 모든 고양이와 강아지 카페는 일단 개고양이한테 사람한테도 추천하는 그 가장 좋은 면역에 좋은 보조 중에 하나고요. 돈이 없어서 못 먹지 돈 있으면 무조건 먹으면 좋습니다. 락토페린이라고 그러는데 락토하고 페린 두 글자 합쳐진 거거든요. 페린 딱 들으면 알겠지만 F자 해서 철이란 그런 의미고요. 락토는 그 락토 우유 뭐 그런 의미입니다. 우유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락토페린인데 락토페린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일반 락토페린이 있고 세모고 집사님들은 다 잘 아실 겁니다. 뿌꾸 아버지가 처음으로 다 대한민국에 소개한 아포락토페린이라고 그래갖고 기존의 락토페린보다는 아토락토페린을 우리가 많이 찾아서 주워 먹였거든요. 그래서 일반 락토페린하고 아포락토페린 다시 한번 구분해 주는 거고요. 어떤 거 먹여도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처럼 락토하고 페린인데 뒤에 페린이 철이고 앞에 락토가 우유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철분을 결합하고 있는 상태의 단백질로서 철분이 있는 우유고요. 그 초유라는 게 있는데 아주 좋은 물질이죠. 그 초유보다 더 좋은 게 락토페린입니다. 초유에서 우유에서 아주 좋은 액기스를 뽑아내는 게 초유이고 콜로스테롤 다시 여기에서 더 좋은 거 그 액기스 중에 액기스만 뽑아내는 게 락토페린이니까 면역에는 가장 좋은 물질입니다. 그래서 소의 초유나 우유 등에서 추출되는데 거기서 추출된 것 중에서도 더 좋은 아주 노란 그런 거죠. 노란자이. 그래서 강력한 면역 조절 기능과 또 이제 뒤에 페린이라는 게 F자 Fe 철이거든요. 그래서 철분은 운반하고 저장, 방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빈혈에 좋습니다. 면역에도 좋지만 빈혈에 좋아서 우리 하온이한테 요거 하루에 하나씩 까주고 있거든요. 다른 애들은 지금 못 먹입니다. 이게 비싸고 옛날에는 2만 한 7, 8천원이면 60알씩 샀는데 요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가격이 많이 오르고 구하기도 어렵고 아이허브 같은 데서는 이 캡슐 때문에 그 우피 재질해 갖고 캡슐 때문에 그 통관도 안 돼요. 그래서 야금야금 들어오고 조선 것도 이상한 거 있는데 그거는 성분을 알 수가 없으니까 하고 가장 유명하고 많이 팔린 게 자로 락토페린이거든요. 이게 또 좋은 게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개, 고양이가 감기 걸렸을 때 사람도 마찬가지고 감기 걸렸을 때하고 어떤 균에 그 감염됐을 때도 같이 먹어주시면 좋습니다. 면역을 올려줘서 이길 수도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자체가 항염, 항균, 항바이러스 성분을 갖고 있습니다. 아포 뒤에 AP 아까 뒤랜다 락토페린 앞에 APO가 붙어 있는데 요거는 철분이 결합되지 않은 형태예요. 그래서 FE 페린이 붙었지만 일부러 철분을 빼가지고 또 다른 용도로 씁니다. 그래서 철이 빠졌다는 그런 엠프티라는 뜻이니까 아포가 철이 없는 상태에서 체내에 들어갔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철을 강력하게 끌어다니거든요. 그래서 철을 빼갖고 락토페린에서 페린이 철분을 끌어다니는 역할을 해갖고 또 다른 용도로 쓰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락토페린은 철분을 잡고 있는 기본 오리지널 버전이고요. 여기에서 아포자가 붙은 아포락토페린은 철분을 배제시켜갖고 성분 중에 철분이 없으니까 오히려 철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빈혈 치료에 어떻게 대응하냐면은 빈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철결핍성 빈혈하고 철결핍이 아닌 빈혈을 나눠갖고 락토페린을 좀 구분해서 먹일 수도 있습니다. 빈혈이라는 게 혈액 내에서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해지면은 피가 부족하다기보다는 철분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산소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면은 염증성 질환 같은 것들, 만성 염증성 질환도 발생되는데요. 이때 락토페린이 이제 철분 흡수를 아까처럼 철분을 끌어당긴다고 했죠. 철분을 강력하게 끌어당겨갖고 철분을 제공해주고 또 항염증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항염증 작용하고 또 철분 끌어당겨갖고 철분 대사를 왕성하게 해갖고 건강해주는 역할. 그래서 빈혈 치료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 소화가 약한 동물이나 위장에 부담이 있는 경우에도 위를 좋게 하기 때문에 철분 흡수를 좋게 하고 뼈에도 좋아가지고 뭐 MBT인가 뭔가 해서 방송 사람들한테 구라치는 방송 하나 있는 그런 거 하는데 뼈에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제와 락토페린 같이 먹는 방법 한번 보면요. 또는 단독으로 먹는 방법 한번 같이 알아보면은 가벼운 빈혈이나 예방 목적에는 락토페린 단독으로 먹고요.
빈혈이 심할 때는 락토페린과 철분제를 같이 먹습니다. 단 이때 주의해 주시면 같이 먹는 건 맞는데 이제 병용을 하는 건 맞는데 시간차를 좀 둬야 됩니다. 두세 시간 정도 최소. 아침에 락토페린 먹으면 뒤에 그러니까 저녁에 그 철분제 먹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최소 두세 시간 정도 시간 두시는 게 좋고요. 공복에 먹을 때 흡수율이 좋은데 그냥 또 먹으면은 설사 또 배탈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굳이 공복 따지지 마시고 밥이랑 같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지 추천은 공복 시가 좀 더 흡수가 좋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철분제랑은 시간차를 둔다는 얘기하고 락토페린을 단독으로 먹는다, 공복으로 먹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락토페린이 체내에서 철분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철분 대사 조절 작용 때문에 그러고요. 철분제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락토페린이 흡수를 최적화하고 또 부작용을 완화합니다. 얘가 철이 많으면은 철을 좀 적게 들어오게 하고요. 철이 부족하면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미있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부족한 경우에 끌어당기고 많아서 남을 때는 밀어내 갖고 적정선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왼쪽 거는 라이프 익스텐션이었고요. 한 알에 300ml 들어있고요. 오른쪽 게 가장 많이 유명한 자로울 락토페린이고 왼쪽 게 철 결합형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표시가 안 돼 있어갖고 어디는 아포라고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포는 아닌 것 같아서 철 결합형이라고 보이고요. 일단 면역 강화 목적이 강한 거고 오른쪽에 아포락토페린 철이 없는 경우는 항염 항균 지원 작용이 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빈혈이 만일 지원하는 목적이라면 오히려 철 결합형이 더 나을 수도 있고요. 염증 조절이나 세균 감염 예방을 더 시킨다면 오른쪽에 자라옥겐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빈혈이 의심되는 경우나 철분 부족 외에도 염증이 동반된다면 락토페린 같은 거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항염, 항빈혈 작용하니까. 그런데 이게 초기 빈혈이지 중증도 빈혈에서는 락토페린 하나만 갖고는 안 되고 본격적인 세상의 모든 고양 강아지의 그 빈혈 프로토콜 들어가셔야 됩니다. 특히 아포락토페린 같은 경우는 그 철분제랑 먹을 때는 시간차 꼭 두세 시간 두셔야 되는 이유가 철이 없으니까 철을 결합하려는 킬레이트 성분이 있어갖고 철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고의적으로 다 일부러 철을 뺐는데 거기다 철을 집어넣어 버리면은 아포락토페린이 일반 락토페린 되는 거거든요. 철을 덥석 물어버리니까 철분제 효능이 떨어질 수 있어 시간차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바이러스 질환 같은 거 또 뭐 염증 대사 이럴 때는 그냥 아포락토페린 좀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간형성 질환 같은데 하고 구하는 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조금 싼 거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아포를 쓰겠다 그냥 일반 락토페린 쓰겠다고 목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애매할 경우에는 그냥 싼 거 가격 잡히는 거 손에 들어오는 거 그냥 구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래서 철분이 있는 일반 락토페린이 좋은지 하고 철분이 없는 그 무철분의 아포락토페린이 좋은지 그 기준은 그 몸에 있는 염증 반응, 몸에 염증이 많은 경우에는 철분이 있는 락토페린을 먹으면 세균이 철분을 더 먹어갖고 염증을 좀 더 자라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암 종양이라든지 세균 같은 게 철분을 먹고 자란다고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할 때 철분제 안 먹는다고 그렇게 막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암뿐만 아니라 그 균들, 세균들도 철분을 먹고 자라거든요. 철하고 규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제한을 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락토페린을 먹는다면 기왕이면 철분제 없는 락토페린, 무철분 락토페린, 아포락토페린을 먹고요. 일반적인 철 결핍성 그런 빈혈이라면은 락토페린 철이 있는 거 먹으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몸에 염증이 있냐 없냐로다가 아포로 먹을 건가 일반 락토페린을 먹을 건가 구분하시면 돼요. 하루에 한두 알 먹냐, 두 알 먹냐, 세 알 먹냐인데 특별한 건 없고 보통 개, 고양이, 소형견 같은 경우 기본 하나고 사람도 한 알에서 두 알 정도거든요. 먹어서 설사하는 경우가 있고 구토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구토는 안 하는데 간혹 구토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때는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시고 또 구토를 한다 그러면은 한두 번 더 줘봐서도 구토하는 게 확실하다면은 또 다시 양을 줄여보십니다. 그래서 한 4분의 1 캡슐부터 먹여보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구토하는 애들도 있고 안 하는 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부작용은 아니지만 구토해서
양을 줄여도 구토하면은 안 맞는다 생각해서 끊으시면 됩니다. 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좋은 보조제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생각하시고, 락토페린을 먹고 구토하는 경우나 뭐 위장장애가 있을 경우는 그냥 끊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락토페린을 먹고 위를 다스려서 좋게 하는 건데, 자기한테 안 맞는 케이스니까 락토페린은 좀 끊으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항바이러스 작용 때문에 좋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고양이 구내염, 감기, 상기도 바이러스 같은데 쓰시면 좋고, 사람도 감기 걸렸을 때 쓰면 좋습니다. 이럴 때는 아포락토페린 쓰시면 되거든요. 구내염일 때는 아포락토페린 쓰시면 좋습니다. 철분제를 넣어주면은 구내염은 균이 잘 자라거든요, 바이러스가. 그래서 기왕이면은 철분을 뺀 아포락토페린을 먹는데, 오늘 주제는 락토페린과 빈혈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빈혈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온이가 빈혈이 심해갖고 이거 먹이고 좀 수혈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황 때문에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철분제하고 먹일 수 있는 것들 찾아보니까 두 개가 있더라고요. 철분제하고 락토페린이 집에 굴러다니는 게 있어서 그냥 막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이가 먹었는데, 동이 먹을 거 지금 락토페린 하온이한테 돌렸습니다. 구내염 있는 경우도 먹여야 되는데, 하온이는 구내염이 심해서 이빨 다 뽑아버렸으니까 구내염에도 좋으니까 좋고요. 빈혈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온이는 빈혈 보조제도 같이 먹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시간차만 두면 상관없습니다. 어떤 걸 먹여도 상관없고, 빈혈 보조제 요거 하나, 그리고 누구냐, 신비도 먹어야 되는데 큰일이네, 큰일이야. 신비도 요거 철분제 반 까서 반은 하온이 먹고 반은 신비 주고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신비도 빈혈이 있으니까 철분제 이거 락토페린 같이 먹여야 되겠군요. 아쉽게도 너무 많으니까 정신이 없으면 정신이 없어. 그 췌장염과의 관계에 있어서 췌장염을 발생시킨다든지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불안하니까 췌장염 있을 때는 락토페린 일단 안 먹는 걸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딱히 먹여라 먹이지 말라 그게 없거든요. 오히려 괜찮다, 췌장에 도움이 된다 그런 자료도 있어갖고 그런데, 찜찜할 때는 안 먹히는 게 우리 원칙입니다. 굳이 먹을 거 많은데 해서 락토페린이 좋긴 한데,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주의한다 표현했다는 얘기는 안 먹이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난 경우라든지 먹어도 괜찮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췌장염이 안 나는데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해서 일단 락토페린은 좀 조심한다는 걸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료는 수없이 찾아봤거든요. 락토페린과 췌장염의 관계. 그런데 다 괜찮다는, 하나 빼놓고는 다 괜찮다고 그러는데, 찜찜할 때는 찜찜하지 않으려면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쓰잘데없는 해갖고 긁어부스럼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락토페린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락토페린이 좋은 점이 있지만 오늘 그냥 빈혈 때문에 먹습니다. 하온이가 빈혈이 있어서 락토페린 먹는데, 생각해보니까 구내염도 있으니까 구내염에도 좋을 것 같고요. 신비도 구내염도 있고, 둘 다 그냥 구내염 때 이빨을 다 왕창 뽑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피도 부족해서 빈혈 다녀왔거든요. 아새끼들이.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신비도 하나씩 주고, 락토페린은 하나씩 주겠습니다. 과거에 이 락토페린이 구내염 치료에 많이 쓰였는데 제대로 치료 효과를 못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4분의 1씩 먹었거든요. 원래 그게 맞긴 맞습니다. 한 100ml 정도 먹으니까 한 반 캡슐 정도 먹는 건 맞는데, 4분의 1 캡슐씩 먹으면은 약간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최소 한 캡슐 정도 먹어야지 구내염에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강아지 구내염, 그러니까 개는 구내염이 없는데 고양이는 구내염이 많으니까 한 알 정도 이상은 먹이셔야 됩니다. 단지 부작용이라면은 구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양이 필요할수록. 그래서 그게 흠이고, 여러 알 먹어도 구토 안 하는 고양이도 많으니까 그렇진 않은데, 만일 있다면 위장장애로도 구토할 수 있고, 오히려 위가 나쁜 애들, 위가 거북하고 소화가 안 되고 또 위염이 있는 애들도 락토페린 먹으면 오히려 위에 좋을 수 있고 다스려주는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빈혈과 위의 관계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렸지만은 그리고 이게 휴지기는 특별은 없습니다. 돈 떨어지면 휴지기거든요. 사람도 꾸준히 먹어도 괜찮다고 제가 판단하니까 가장 좋은 보조제 중에 하나입니다. 개고양이, 특히 고양이에 있어서는 구내염 때문에 바이러스 질환이 많으니까 개들도 바이러스 질환 걸리면 같이 먹고, 사람들도 집사님도 여유 되시면 드시면 좋은데, 나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 비싸고 애들 먹이기 바쁘니까 맛을 한번 보진 못했는데, 초유는 옛날에 몇 번 찍어 먹어본 적이 있는데, 락토페린은 솔직히 먹어본 적은 없고, 참,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살에 뿌려도 잘 먹습니다.
대부분 열에 9마리는 사료에 뿌려도 그냥 먹고 캔에 섞어도 먹고 건사료에 뿌려도 먹기 때문에 길냥이들 먹이도 좋고 집에 손 타지 않은 애들, 만질 수 없는 애들도 먹일 수는 있어요. 이렇게 쓰다든지 지랄 맞으면 아새끼들이 안 먹거든요. 근데 사료에 뿌려지면 열에 9마리는 다 먹으니까 이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락토페린의 장점은.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구하기가 굉장히 쉽고 가격도 굉장히 쌌거든요. 2만 원 후반대 제수 좋으면 2만 4, 5천 원에도 막 여러 통 샀는데 지금은 구하기도 어렵고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다 치고요. 오늘은 그냥 빈혈에 알아봤고 굳이 빈혈에 이걸 쓸 주 목적은 아니고 철분제가 있으니까 철분제 쓰시면 되는데 이런 거 빈혈에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하오니 같은 경우는 약간 애매하거든요. 야성이 엄청 쌩한데 요즘 만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해서 사료에다 타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빈혈은 치료해야 되니까 두 가지 생각한 게 철분제하고 락토페린 두 개 생각한 거고요. 요즘은 또 만지고 주사도 놔주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 12주사제도 놔주고 다행입니다. 옛날이란다 1, 2주만 해도 근처만 가도 막 공격했는데 요즘은 만질 수도 있고 주사도 맞힐 수 있고 밥도 사료도 뿌려줘도 먹고 캡슐도 하나 정도 먹입니다. 구내염이 있어서 목이 아파갖고 캡슐을 지금 잘 못 넘겨서 피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다가 먹여야 되는데 먹이고 싶은 건 엄청 많은데 그냥 하루에 한 캡슐 정도로 지금 만족하고는 있습니다. 실리포스 지금 먹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저께 못 먹였어요. 보니까 목에서 피가 나는지 약간 핏기가 보이더라고요. 불안해갖고 간이 너무 안 좋은데 지금 황달에다가 빈혈 와갖고 실리포스랑 사면을 먹였는데 사면은 목에 못 들어가고 너무 커갖고 실리포스가 알이 작으니까 들어는 가는데 먹고 나면 킥킥거리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오니 때문에 락토페린 한번 다시 알아봤고요. 이거 찍다 생각해 보니까 신비도 락토페린 먹어야겠다는 느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신비한테도 락토페린 한 알, 하오니한테도 락토페린 한 알, 그리고 요거 페로소비라는 거 빈혈 철분제거든요. 요거 한 알 까서 반씩 나눠줄 거고, 참 요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이 좀 작아요. 약간 작아. 한 500 안 되고 한 400 정도인데 거의 500급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한 캡슐에 250ml 들어있습니다. 잘 없고, 그리고 락토페린 중에서 좀 비싸지만은 이제는 안 비싸졌습니다. 원체 잘 없게 싸다가 이제 값이 확 올라갔고, 얘도 약간 비슷미하거든요. 조금 더 커요. 300ml라서 약간 크거든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큽니다. 이 라이프 익스텐션 이렇게 미세하게 그 차이니까 크다고 하니까 뭐 확 큰 게 아니라 약간 그냥 눈곱만큼 더 큰 그 차이예요. 그래서 캡슐 크기는 그냥 500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500ml 정도, 450ml 정도 돼 보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락토페린에 대해서 10으로 자 이제 아새끼한테 먹이러 가고요. 저녁에 그러니까 아침에 먹이면 저녁에 먹고 시간차 2-3시간 주는데 이 철분제랑 시간차 두시면 됩니다. 동시에 먹어보면 이게 킬레이트 해버리거든요. 붙어버리니까 목표가 달성이 안 되니까 빈혈 치료에 달성이 안 된다는 게 보다는 좀 약해질 수 있으니까 하고요. 자, 다른 영상 갖고 뵙겠습니다.